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송하나의 김지송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밤 주제백에서는 송하나 김지송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요. 뒤에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재미난 주식과 파생상품 교육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네, 먼저 우리 노란통 메신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팍스TV 한밤 주제백 검색 후 입장을 하시거나 좀 참 쉽게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로 이렇게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링크를 드리니까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팍스 경제TV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톡 너튜브를 통해서 실제로 궁금한 점들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답변도 해드리고 있고요. TV 방송 중에 채택이 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 투자와 파생상품, 교육 VOD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요일 방송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는데 어제 방송에도 나갔지만 오늘은 두 명이서 방송을 또 하잖아요. 네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이번 한 주가 사실 좀 힘들고 어려워요. 네. 너무 바쁘고 시장이 일단 6거래일 연속 하락이에요. 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있고. 그렇죠. 솔직히 저희 노란통 메신저 수익률도 지지부진합니다. 안 좋아요. 안 좋은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시장에 위기가 오면 네.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토요일 방송에서 항상 하고 있는 이 파생상품 시장은 네. 정말 수익의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싸울 때, 전쟁에 나가서 무기를 들고 싸울 때 네. 그냥 총만 들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럼 총알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냥 다양하게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무기를 준비할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바로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네.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면은 이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단기간에 돌릴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럼 단기간에 돌릴 수 없는 상황이면 이 구조가 조금 더 지속된다고 본다면 근데 다만 아주 엄청난 악재 지금 딱 떠오르는 글로벌 악재가 있나요? 글로벌 악재요? 딱히 없습니다. 네. 사실 항상 달러가 반등을 할 때, 경기가 회복돼서 달러가 반등을 할 때 이머징 마켓에서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서 브라질이나 뭐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한국 시장에 약간 국한돼서 IT 반도체가 무너지고 특히 메모리 쪽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하반기 겨울 쪽 다가올 때 그때 좀 디램의 수요가 좀 줄 거다라는 예상이 이제 나오면서 이게 밀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약간 악재가 국한된 얘기인데 이 악재가 국한된 얘기가 그럼 전 세계 시장을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야?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글로벌 증시에서 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위기가 한두 번 흔드는 위기다. 근데 단기에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세게 매도가 들어오면 지금 보시면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자면 그냥 8월 한 달만 볼게요. 8월 한 달만 보시면은 외국인 선물이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네. 9천 계약 정도면은 최근 매도량에 비하면 큰
변동성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주만 보시자면 34,000개예요. 오. 34,000개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만 봐서 7조 원, 현물에선 7조 원을 매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반전이 되려면 일단 선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만 개 이상 순매수가 한 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선물 매도한 거를 환매수를 하는 거죠. 네. 청산하는 거예요. 청산해서 나 이제 수익 실현 끝!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는 포인트만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많이 확 나왔을 때 시장은 다시 되돌린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7월 달은 볼게요. 7월 달에 우리가 7월 달에 외국인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돌려서 했던 거는 8월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선물 환매수가 확 들어왔었어요. 1만 개 넘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해줘야 그때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다양하게 우리가 시장의 상황 좀 이따가 이제 계속 뒤에 시간에 얘기 드릴 건데 반도체가 도대체 왜 무너지고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이유를 자세히 알면 결국 해법은 나옵니다. 해법은 나오니까 그 해법을 제가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관전평부터 들어봤고요. 시장이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면 정말 어려운 장입니다. 이런 와중에 내 계좌만 마이너스고 다른 사람들은 수익이 나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 노랑톡방 들어오시면 무료 공략주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공략주뿐만 아니라 주식회 제외해서도 선물에서도 우리가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교육을 받아보시면 참 좋습니다. 밑에 네모난 QR코드 있거든요.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려운 종목이 있다면 우리 들어오셔서 시원하게 또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요. 입장해 주시고요. 우리 노란통 메신저 주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오늘 상당히 좀 쉽지는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는데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보시면 이제 메신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이제 좀 오늘 아침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오늘 아침 상황을 좀 얘기 드리자면 오늘 아침에 이제 DBI텍에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DBI텍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DBI텍이 인수된다더라. DBI텍이 인수된다더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원래 DBI텍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네. DBI텍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DBI텍이 인수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DBI텍이 어디 큰 데로 인수되나? 그럼 좋은 거잖아요. 네. DBI텍이 이상한 구멍가게에 인수되면 좀 그렇죠. 힘들는데 DBI텍을 인수한다는 주체가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회사들 이름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시장이 반응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세게 나왔는데 왜냐하면 DBI텍이 또 우리 노란통 메신저 보유 종목이에요. 또 하필 또 보유 종목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제가 드렸는데 827 DBI텍 이거 현대차, SK하이닉스가 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규모가 큰 곳을 인수하는데 어디든 가도 호재다 이런 얘기 좀 드렸어요. 근데 DBI텍에서 갑자기 DBI텍에서 매각 추진 공시 부인을 했습니다. 어머, 그러면 다시 빠졌겠네요. 네, 빠졌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DBI텍을 우리 그 팍승재 TV 수익 어벤져스에서 제가 DBI텍을 공식으로 추천을 드렸고 이 DBI텍의 목표가를 제가 7만 원을 얘기 드렸어요. 7만 원. 네. 근데 오늘 상승이 딱 69,500원에 끝났습니다. 이 500원 차이로 또 놓쳤어요. 결국은 수익 실현 못했는데 그럼 이 7만 원일 때 수익 실현 이제 수익 실현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이게 한 15, 16, 17% 정도 되거든요. 네. 거의. 근데 그 정도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오늘 지금 DBI텍이 지금 약 3% 정도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지금 아직까지 수익이긴 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응에 대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얘기 드렸고요. 제가 대응 같은 경우를 좀 DBI텍을 좀 더 보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드렸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근거가 뭐냐? 그래서 노란통 메시저 들어오시면 이렇게 제가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근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자, DBI텍을 좀 근거가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DBI텍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빈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설계하는 회사인데 8인치 하고 있습니다. 이 8인치가
8인치가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등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는 12인치 파운드리 전문인데 12인치가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12인치 마진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뛰면서 마진 격차가 좀 줄면서 삼성전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새로 8인치 라인을 새로 넘기는 것보다 네. 새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인수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인수설이 나온 거죠. 그리고 현대차도 사실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안 좋으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 보겠다는데 그럼 현대차가 아무 기술도 없는데 공장 깔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러면 뭘 하면 쉽냐? 그냥 DB하이텍 인수하면 쉬워요. 근데 결론적으로 DB하이텍은 우리 이거 팔 생각 없다. 지금은. 네. 근데 지금은 지금은 팔 생각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부인한 거지만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DB하이텍이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사실 8인치 아날로그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DB하이텍 그쪽에 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 무선 이어폰 많이 쓰시잖아요. 네. 안 쓴 사람이 없을 예. 정도죠. 버땡이라고. 네. 예, 삼성전자에서 나온 버땡이 있고, 네. 예, 애플에서 나오는 콩나물이 있잖아요. 콩나물. 예, 콩나물이 있고 버땡이 거기에 다 들어가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데 지금 DB하이텍은 차량용 반도체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해도 돼요. 네. 해도 굳이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딴 데가 굳이 8인치를 다 차량용 반도체 바꾸고 있어서 그럼 우리는 안 바꾸고 가만히 있으면 무선 이어폰 수요가 더 많을 거 아니냐라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DB하이텍은 실적이 괜찮을 거다. 근데 실적 발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올 겁니다. 아마. 네. 화요일 날 나오면 우리가 이 DB하이텍에 대해 판단을 좀 해보겠다. 제가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저희 이제 노란통 메신저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KC텍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주인데 전 이거 보유하고 오늘 추가 매수했어요. 밑에서 추가 매수했거든요. 추가 매수했던 이유가 뭐냐면 추가 매수를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근데 KC텍에 대한 추가 매수 관점은 뭐냐면 실적이 이 회사도 분명히 잘 나올 거고 사상 최대 실적이고 그리고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쪽인데 반도체 유탄을 맞은 경우거든요. 네. 근데 오늘 디스플레이 쪽이 나쁘지 않았어요. 디스플레이 쪽은 대표적으로 코롱인더를 한번 볼게요. 코롱인더 디스플레이 쪽은 코롱인더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죠.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녹스 첨단 소재도 오늘 디스플레이 쪽은 강세였단 말이죠. 그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 또 신고가 찍었어요. 오늘 또. 근데 이걸 따지고 보면 좀 KC텍 하락이 과하다. 실적 발표 나오면 달라진다. 라는 거를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요걸 좀 아침에 좀 많이 얘기 드렸고 네. 이렇게 흔들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제가 오늘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제가 오늘 글을 엄청 많이 맞아요. 올렸어요. 노란톡에서 계속 왜냐하면 딸랑딸랑. 왜냐하면 이럴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네. 흔들리지 않게 잡아가려면 이럴 때 저는 오히려 저 손실을 날 때 더 많이 얘기 드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더 많이 얘기 드리니까 네. 손실 날때 시장이 더 안 좋을 때 더 많이 얘기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얘기한 게 IT에서 BT로 넘어가고 있다. 네. IT에서 바이오테크로 넘어가고 있어서 바이오 쪽을 많이 봐야 된다 하면서 계속 지금 바이오 쪽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강조하고 있는 있으면서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지금 바꿔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일찍 바꾸지 그랬냐 근데 저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제가 그런 거 다 알았으면 뭐 사실 여기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좀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네. 방향을 찾아가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란톡 주요 질문도 알아봤고요. 확실히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빠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으려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개인분들이 혼자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힘든 장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참 좋고요.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 있습니다. 이 카메라로 QR코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니까요. 그 링크 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00명을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과 미국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다시 급등하고 있지만 백신을 통한 방역이 불가능하다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어서 국내 증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현재 상황 또 파악을 해봐야겠고요. 관련주들 흐름까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코로나 이제 모니터링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지난주 방송 진짜 그 얘기 한 거 맞아?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네. 방송을 돌려보셔야 되고요. 제가 노란통 메신저 지금 여기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 그 노란통 메신저에 지난주에 방송 자료 올려드렸는데 방송 자료 보시면은 확진자가 2,000명이 나오면 갈 수 있는 종목에서 해드렸어요. 맞아요. 기억이 나요. 2,000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종목들이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올랐나요? 다 올랐죠. 당연히. 오. 당연히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잘 짜고 거기에 맞춰서 좀 전략을 짜면 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2,000명을 넘었죠. 일단 1,900명대 왔다 갔다 2,000명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 세계가 이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코로나랑 우리가 헤어지긴 힘들겠다. 평생 헤어지긴 힘들겠다. 항상 같이 다녀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 위드 코로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가 감기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인류가 이제 진보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숙제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영국 같은 경우가 돌파 감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영국에서 많이 맞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예방률 자체가 원래 좀 떨어져요. 좀 떨어지는데 예방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증 환자가 많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였는데 영국에서 중증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확진자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지금 어떤 걸 지금 보고 있냐? 백신이 빠르게 공급돼서 중증 환자가 줄고 결국은 코로나는 그냥 일상생활에 생기는 병 정도로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우리나라는 좀 신경 많이 쓰는 편이죠. 신경 많이 쓰는 편인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신경 안 쓸 겁니다. 이제 신경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킬러 백신이 아직 하나 있죠. 네. 노바백스 백신이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이 곧 나올 걸로 좀 보여지는데 이 노바백스 백신이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예방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인류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미국이나 유럽이 막 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노바백스 백신만 그냥 나와봐라. 근데 왜 지금 안 나오고 있냐? 만들었는데 왜 안 나오고 있냐? 이제 요거를 이제 몇 가지 테스트하고 중요한 건 부작용 테스트가 중요한데 약간은 부작용 관련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빨리 해결되면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자, 진단키트. 제가 지난주에 딱 여기까지가 번호 있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 이번 주의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SD 바이오 센서 접근 가능하다.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네. 예, 급등했습니다. 오. 급등했고 이번 주에 급등했고 다시 오늘 또 밀렸어요. 예, 밀렸는데 이 밀린 부분 다시 재접근 가능하느냐? 재접근 가능합니다. SD 바이오 센서 충분히 재접근 가능하다. 이유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자, 그다음 재택 관련주들. 아마 이 내용이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코로나 델타 변이 확진자 2,000명 이상일 때 관심. 그러니까 그럼 매수라면 매수지 왜 관심으로 계속? 아니 제가 적극적으로 매수라고 원래 방송상에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노란통 메신저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트 캠프, 비트캠프 컴퓨터, 유비케어 인성정보 모두 다 2,000명 넘어선 날 2,200명 딱 나온 날 그냥 바로 튀었어요. 바로 올라갔어요. 바로 올라갔는데 저는 이거 올라가면 단기 급등은 무조건 매도다. 네. 단기 급등하는 건 트레이딩 영역이지 이거는 계속 홀딩할 만한 재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기 급등 시 매도 의견을 계속 드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다시 2,000명 넘어가고 2,000 전 고점을 또 넘어서잖아요. 네. 그럼 그때 또 단기 접근. 그런 식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만 계속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달, 새벽 배송, 택배, 포장, 제지 관련주 중에 지오소프트 제가 얘기 드렸는데 지금 거의 신고가예요.
아, 진짜요? 유일하게 CJ 대한통운이 조금 안 좋습니다. 요거는 이번 주에 의견은 매도입니다. 이제 매도 다음 주에 이제 매도해야 될 것 같은데 매도하는 전략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너가 한 거 중에 다 올랐어? 다 오른 거 아니에요. 올 못 오른 거 다 얘기 드리잖아요. 네. 다 얘기 드립니다. 제가 리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7호제 임상 3상 가능성이 높은 셀트리온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셀트리온 바로 반등했습니다. 네. 이틀 전에 반등했고요. 조정 오늘 좀 보이고 있어요. 오늘 금요일인데 엄청나게 지금 다들 밀리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럴 근데 수밖에 없죠. 네. 에키로나 이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가 지금 점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판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게 결과가 어떠냐, 임상 3상 결과가 어떠냐 따라서 셀트리온 주가가 천지개벽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밀리고 있을 때 매수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시 매수 관점. 근데 요거는 제가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볼 때는 한참 전이죠. 네. 그때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매수 얘기를 드렸어요. 이미 드렸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시에 또 매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 관련주 중에 이현제약 제외하고 다른 종목 관심 갖자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이거 이번 주 얘기한 거 아니에요? 4주 전부터 얘기 드린 거죠? 네. 이거 지겹잖아요, 이제. 이거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 왜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지? 리뷰하는 거예요, 계속. SK바이오사이언스 이번 주에 또 올랐습니다. 오늘 이번 주 상한가 갔어요, 또. 아예 그래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에 MSCI 정기 변경 때 종목으로 편입됐어요, 또. 네. 그래서 이제 상한가 진행된 상태고 ST팜도 한 번 상승했고 다시 밀려서 지금 매수가 근처 지금 선방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관련주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서린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다 상승세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지금 상승한 종목이 훨씬 많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자, 언택트 관련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자, SD바이오센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D바이오센서, SD바이오센서입니다. 자, SD바이오센서. 자, 지금 이제 장 마감 금요일 장 8월 13일 장 마감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하는 날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하는 날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 SD바이오센서 얘기 드리고 바로 10%까지 상승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12%또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밀린 거죠. 그러니까 재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재진이 가능하다. 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SD바이오센서가 진단키트인데 2,000명, 3,000명 넘어가도 우리가 안 넘어가든 다른 나라가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해외 수출량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진단키트, SD바이오센서 밀리면 매수하자.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냥 간단하게 알소프트 비트컴퓨터만 볼게요. 비트컴퓨터. 자, 비트컴퓨터. 자, 지난주에 2,000명 넘어가면 오를 수 있다. 이날이요, 이날. 8월 10일날 2,000명 넘어갔거든요. 네. 바로 급등. 그리고 오늘까지도 급등, 근데 다시 밀렸죠. 2,000명이 안 넘어가니까 다시. 자, 2,000명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확실히 2,000명 그게 기준. 기준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알서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서포트도 마찬가지니까 역시 2,000명 넘어갔다 하니까 바로 또 2,000명 넘어갔다 하니까 바로 점프해요. 바로 점프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포인트로 좀 잡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종목 제가 종목을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제가 자 보시면은 지오소프트 보고 쭉 볼게요. 좀 외워갖고 할게요 제가. 자 지오소프트, SK바이오사이언스, ST팜, 서린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볼게요. 자 지오소프트입니다. 자 지오소프트 보시면 자 어제까지 신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짝 밀렸죠. 8월 13일 날 살짝 밀렸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오소프트는 어차피 새벽 배송이니까 추가로 더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매수하는 거 괜찮냐? 아닙니다. 지오소프트 이제 좀 지금 매수하는 거 아니다. 일단 지켜보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제가 한 달 전이면 이때예요. 한 달 전이면 이때거든요, 여러분. 이때니까 한 달 전에 얘기 드릴 때 그때 보셨으면 지금 좀 편안한 그런 시점이 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다 올라갔다고 얘기 안 드린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제가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은 볼게요. CJ 대한통운 보겠는데 이거 밀렸어요. 밀렸습니다. 네. 이건 손실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배송은 결국 오르긴 오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추세를 깼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mRNA 관련 백신 관련 종목을 한번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오늘 오히려 올랐죠? 이래서 IT에서 비트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드린 게. 지금 반도체 오늘 다 급락했는데 BT, 바이오테크 쪽은 지금 계속 강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왜 또 강세였냐?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님이 가석방 된 날이잖아요. 오늘 8월 13일이. 네. 가석방 돼서 인터뷰하시고 바로 어딜 가셨냐? 자택을 안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삼성전자 사옥으로 가셨어요. 경옥 이제 못 하거든요. 일은 못 하거든요. 네. 일은 못 하는데 사옥 가셨어요. 오.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일은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은 하겠다는 얘기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결국은 형사입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입건됐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가석방 됐어요 지금 현재. 가석방 된 상태인데 그러면서 지금 그 부분 영향도 있다. 모더나하고 뭔가 일을 좀 더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는 거예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인데 모더나 백신이 mRNA 백신이잖아요. mRNA 백신을 만든 올리오 납품하고 있는 서린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을 때 포인트가 이때였어요. 이때였고 지금 오늘 현재 5.81%에서 마감을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면서 계속 그 다음 주 리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라는 얘기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게 말하면 입 아프죠 이제 이거 말하면 입 아픈데 이건 뭐 이거는 사실 제가 그냥 시원하게 얘기 드리자면 8월 10일에 상한가 갔거든요. 네. 우린 그 전에 매도했어요. 아, 네? 그 전에 매도 노란통 메시지에 그 전에 수익 실현했는데 네. 참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죄송한데 네.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어요. 매도했다고 이미 제가.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갖고 계신 시청자분은 없으셨나요? 몇 분 계세요. 아. 네, 계시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BT를 볼 때 좀 전략을 바꿨어요. BT가 올라갈 때 목표가를 사전에 정하지 말자. 네. 5일 이평선 하회하면 그때 매도하자. 아. 그래서 혹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아직도 들고 계시는 분이라면 네. 5일선 안 깨졌죠. 보입니다.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져가십시오. 네. 저는 약간 이 얘기를 지금 보시면 올라갈 때 5일 이평선을 무조건 지켰어요. 지금 계속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5일 이평선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 마음이 아프네 이거 볼 때마다 진짜. ST팜입니다. 자, ST팜은 다행스럽게 한번 수익 실현하고 다시 갔거든요.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ST팜 같은 경우는 소폭 밀렸죠. 그래서 ST팜은 지금도 접근이 가능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 싹 다 이제 리뷰를 좀 해봤고요. 그다음 컨택트 관련주로도 바로 넘어갈게요. 자, 컨택트 관련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혹시 공략 주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기서 어차피 또 다 나와요. 컨택트에서요?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오는데 아까 공략주로 얘기 드렸던 게 몇 가지 있었죠. 네. 지금 매수에 된다라는 거. 노란톡 다시 까먹으셨을 거예요 아마. 시청자 그래 뭐였지? 노란톡 메시지 들어오셔야. 네. 그거 다시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그러면-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까 전에 뭐 종목명 여기서 다시 언급드리지 않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종목명에 또 언제 진입을 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카메라 켜주시고요. 이 카메라 어플로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 이렇게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힘든 시장 속에서 김정철 본부장님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 그래도 내 계좌에도 빨간불 켜실 수 있습니다. 컨택트 관련주 다시 한번 설명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다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러면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네. 시간 모자라서 여러분들이
그 방송사에다가 요청하셔야 돼요. 김대성의 방송을 한 시간 더 편성해달라. 네. 예, 그게 가능해야 이제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자, 컨택트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탑픽으로 제가 얘기 드렸고 HMM 매수 관점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둘 다 반등 중이었어요. 사실 이 원고를 쓸 때까지만 해도. 네. 예. 아, 예. 근데 이 그렇다면- 원고를 또 이제 딱 끝나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좀 이따 좀 볼게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참 좋은 여행도 괜찮다고 했는데 네. 괜찮다고 오늘 다 좀 음. 비 맞았습니다. 약간. 왜냐면 어제 미국 증시에서 네. 밤에 미국 증시에서 여행, 레저, 카지노, 면세 쪽이 안 좋았어요. 좀. 안 좋아서 영향을 지금 우리가 받았네요.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네. 건데 중요한 건데 인터파크는 오늘 급등했습니다. 급등했는데 롯데관광, 호텔신라, 참 좋은 여행 이쪽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홀딩인데 다만 비중을 좀 줄여주자. 네. 비중을 조금만 줄여주자.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오히려 좀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은요? 저는 여기서 평단가 추가로 낮추는 건 좋지 않는데 아. 예를 들어 내가 중기 이상 내가 진짜 이거 한 1년 보겠다. 네. 1년 보겠다 하시는 분은 하셔도 돼요. 음. 저는 뭘 보면서 느끼냐면 네. 지금 사이판이라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네. 사이판은 지금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제 아는 사람 지금 사이판 3달 살기 하고 온대요. 부럽네요. 너무 싫어가지고 지금. 한국이 너무 싫대요. 이제. 사이판은 그러면 코로나 걱정이 좀 덜한 곳인가요? 아니 덜 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음성 확인서 들고 가면 그냥 바로 그냥 격리 없이 그냥 음. 마음대로 돌아다니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가 이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다들 이제 네. 그런 곳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중장기로 좀 보자. 네. 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호텔신라는 뭐 진짜 조금만 우리가 기다리면 곧 결과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메타버스 게임 메타버스인데 게임주 2주 연속 매도 의견이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어요. 예. 근데 네오이즈 등 일부 종목이 좀 반등이 있었어요. 네. 반등이 있었다는 부분, 그 부분 말고는 딱히 재미없었습니다. 맞아요. 게임주. 자,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주는 IP 관련주들 위주로 상승을 실제로 했는데 IP 관련주가 뻔하죠. SM, JYP, YG 엔터테인먼트 전부 다 IP 갖고 있는 회사들이 주로 다 급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 호전주 이거 따로 빼기 좀 그래가지고 네. 예, 그냥 계속 지금 얘기 드릴게요. 클래시스 더 갔어요? 신고가입니다 지금. 힐러홀딩스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오늘 좀 밀렸어요. 가온미디어는 수익 실현 지난주 얘기했고 KC텍인데 KC텍에서 기억이 좀 빠졌어요. 제오타예요 이거. 제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KC텍인데 오늘 밀렸는데 추가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네. 홀딩입니다. 자, 삼성전기 홀딩. 자, 결론은 뭐냐? 컨택트 관련주 중기 투자로 전환하고요. 언택트 종목도 수익 실현 전략 이건 똑같다. 다만 IT에서 BT로 전환해서 언택트 중에 바이오 섹터는 공략하자.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저 외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워서. 자, 일단 대우조선해양 HMM 이거 먼저 볼게요. 네. 정신 하나도 없네요. 자, 대우조선해양 탑픽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지부진해요. 예. 오늘 분명히 플러스였거든요. 예, 네. 마이너스 전환했고 HMM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거 어차피 HMM은 이제 올라간 도중에 오늘 마이너스로 살짝 전환한 건데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거의 바닥 잡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충분히 더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종목이냐? 제가 또 까먹었네요. 이거 한 번에 보고 한 번에 외워서 하려고 하니까 자 이제 호텔신라 하나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자 호텔신라는 오늘 9만 원까지 밀렸는데 일단 전체적 바닥을 거의 다 깼는데 실적은 괜찮아요. 향후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우리가 계속 접근하는 타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그냥 정해서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 그냥 네. 호텔신라 위주로 지금 처음 가지고 계신 분들 집중하시는 게 훨씬 낫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지금 종목이 너무 많죠? 게임주는 빼고 갈게요. 게임주 네. 어차피 떨어진 거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일단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IP 관련주들. 자, SM. 자, SM은 살짝 조정받았는데 반대로 YG나 JYP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또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릴 때 공략하자.
엔터는 하반기 가면 갈수록 코로나가 하반기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콘서트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하반기 갈수록 오히려 성수기가 온다. 그렇게 보시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아우, 이게 기억이 안 나죠? 자, 이제 실적 호정 관련주도 볼게요. 클래시스 하나 볼게요. 클래시스랑 한 두 개만 볼게요. 자, 클래시스입니다. 자, 어제 신고가였어요. 네. 이거 이때 살짝 눌렸다고 막 시청자 여러분들이 막 뭐라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때 잠깐 눌렸다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올라간 거 보세요. 쭉쭉쭉 올라가네요. 실적이 장난 아니에요. 의료장비 요즘 의료장비 쪽 엄청 강합니다. 디오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모두 다 신고가 의료장비 쪽 다 강합니다. 이쪽을 집중해서 좀 보자였는데 지금 이제 고점 부담이 좀 있으니 아직 출발 안 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 안 한 종목이 이제 좀 덜 올랐던 종목이 TNN 뭐 이런 건데 네. 의료장비 쪽은 제가 어차피 KC텍도 의료장비이기도 해요. 반도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KC텍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휠러홀딩스인데 자 휠러홀딩스 자 어차피 겨울 옷이 훨씬 비싸죠. 네. 겨울 되면은 가을 되면 어차피 매출액이 더 올라갑니다. 휠러홀딩스. 근데 이 휠러홀딩스 자회사가 아큐시네트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타이틀리스트예요. 골프에서는 최고입니다. 자, 골프 시즌이 다시 와요. 예, 다시 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더워서 못 치고 있잖아요. 치고 계시다고요? 많더라고요. 요즘. 아니 이렇게 더운데 네. 예약이 안 돼요. 아직도. 자리가 없대요. 새벽 6시에 광클해야 됩니다. 정말 광클해야지 겨우 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휠러홀딩스 말고도 FNF도 있고 현재 의류 관련주들 소비주로 우리가 보는 게 훨씬 좋다. FNF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관련주 점검 쫙 해봤는데요. 저희가 2주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확진자가 2,000명이 넘으면 이 종목들, 이 테마들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바로 다 가는 모습이었죠. 우리가 전략 시뮬레이션을 미리 짜보고 또 대응을 하려면 노란톡 들어오셔야 됩니다.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다양한 대응 전략 받아보시고 계좌에도 빨간불 켜보시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황 이슈 첫 번째까지 마쳤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시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죠. 올해 1월만 하더라도 각 증권사에서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불과 반년 만에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크게 시각이 바뀐 건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반도체 부문 투자 전략과 해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금요일 날장 너무 힘들었을 텐데 네. 뭐 이 정도 사실 힘든 건 아니에요. 사실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렇게 네. 시초가가요. 전 종목이 하한가일 때가 있었어요. 네. 전 종목이 하한가라는 얘기가 이제 그때는 15%가 하한가였거든요. 근데 눈을 떠서 아침에 시장을 봤는데 모든 종목이 다 하한가였던 경우가 이야. 있었어요. 그런 정도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뭐 크게 뭐 엄청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새로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좀 힘든 날일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는지, 지수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토요일 날 얘기 드렸어요. 네. 어제 방송에서. 자, 오늘 반도체는 왜 그러는지. 자, 반도체랑 결국 지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 전체 캐파 비중이 약 30%가 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반도체 업종에서 많이 자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반도체가 안 좋으면 결국 우리나라 지수가 못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이에요. 자, 반도체 겨울이 온다. 올까? 이게 모건 스탠리 리포트 원문입니다. 네. 물론 모건 스탠리가 먼저 내진 않았어요. CLSA가 먼저 냈어요. 먼저 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낸 거 메모리 윈터 이즈 커밍. 스톰 이즈 커밍 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하니까 조금 좀 제목이 좀 멋있진 않아요? 네. 자, 겨울이 온다. 과연 올까예요. 자, 내용은 뭐냐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이클 자체가 현재 조금 더 리스크 있는 사이클로 좀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피크아웃 논란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좋겠냐? 겨울 되면 이거 수요 꺾인다. 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결론은 반도체가 아니에요. 세미컨덕터가 아니죠. 이게 메모리입니다. 반도체 중에 메모리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 그럼 이제 메모리냐 비메모리냐의 차이인데, 자, 이 리포트의 논리가 뭐냐면요. 하반기 메모리 디램 가격이 PC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네. 하락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디램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떨어지면은 분명히 영업이익이 줄 거고, 그러면 결국 코안 끝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PC 수요가 부진할 걸로 모두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재고를 다들 좀 줄일 거다. 네. 재고를 줄이려고 각 전방에서 재고를 줄인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럼 그 반도체를 쓰고 있는 PC를 만드는 회사들이 재고를 줄여버리면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은 결국 안 좋을 거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램 가격은 결국 그러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논리는 뭐냐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결국 PC 수요는 줄 거 아니냐. 집에 계속 안 있을 거니까. 그 논리고요. 그래서 결국 이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모건 스탠리나 외국계 증권사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 모든 업종은 다 하락한다는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피크아웃 될 업종들이 많이 있다. 어. 그러면서 그 스타트로 반도체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그중에 뭐다? 메모리 반도체. 자, 그럼 이게 맞냐 틀리냐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많이 틀렸던 모건 스탠리입니다. 지금까지 엄청 틀렸어요, 모건 스탠리는. 근데 모건 스탠리 이 얘기가 맞다? 과거 전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틀렸다. 대표적으로 그럼 언제 틀렸냐? 정말 대표적으로 정말 시원하게 틀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언제죠? 한번 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정말 너무 시원하게 틀린 적이 있어요. 자, 이거는 차트를 보자면, 자, 2017년입니다. 네. 2017년에, 자, 요때예요, 요때. 자, 요때인데, 2017년 초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피크아웃 이랬거든요. 반도체 이제 끝났다. 네. 더 세게 얘기했어요, 이때는. 근데 쭉 올랐네요. 대폭등했어요. 네. 대폭등했습니다. 진짜 정말 이렇게 틀려도 이렇게 심하게 틀린 경우 없었어요. 시원하게 틀렸네요.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한 얘기는 뭐냐? 이 뒤로 다시 하락했잖아요. 네. 자기들이 이때를 기준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아.
참 그렇죠. 네. 참 애널리스트 하기 편해요. 네. 일단은 이런 상황인데, 근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냐. 자, 디램 반도체 업종이 이때 급등했습니다, 오히려. 근데 저는 이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맞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맞기가 힘들다는 얘기. 그때는 2017년 때는요. 심지어 디램 가격이 $8였어요. $8. 네. DDR4 기준으로. 지금은 현재 얼마냐? $4예요.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디램 가격이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아 이게 피크아웃이야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거의 더 갔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쭉 밀렸다가 살짝 올라왔었어요. 네. 물론 이때 우리나라 증권사 반성해야 됩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이렇게 살짝 올라오니까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가 다 뭐라 그랬냐? 네.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어. 설레발로 아주 그냥. 하긴 기억은 제가 나요. 그때 네. 설레발로 막 리포트 냈던 분들 이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저랑 잘 아는 분도 계세요. 네. 예. 언제 후속 리포트 낼 겁니까? 제가 그거 다 뒤져서 다 공개할 거예요, 제가. 그때 반도체 빅사이클 엄청나게 날 거라고 막 그렇게 막 환희와 기대를 하셨던 그 리포트랑 찾아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비교해 드릴게요. 그냥 근데 후속 리포트가 지금 없어요.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좀 써야 되는데 네. 왜 안 쓸까요? 제가 이거 제가 우리 방송이 그냥 일반 증권 방송이지만 제가 탐사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추적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언제 그거 정정 리포트 낼 건지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모건 스탠리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게 코로나가 과연 끝날 거냐는 거예요. 이제 얘네의 전제는 뭐냐면 모건 스탠리의 전제는 뭐냐면 코로나가 하반기에 끝난다는 전제예요. 전혀 끝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저는 이거 과연 끝날까? 끝났으면 생각을 합니다. 좋겠네요. 그다음에 또 DDR4에서 지금 DDR5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간과하고 있다. 네. 좀 지금. 그리고 PC 수요 둔화인데 전체 D램 중에 PC가 잡아먹는 확률은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서버, 모바일 이쪽인데 네. 그럼 이쪽은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 건 맞아요. 저도 피크아웃은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세우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가 만약에 정점에 왔을 때 꺾일 때는 뭐 어떻게 되냐에 대한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네. 이게 반영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반등은 쉽지 않은데 중장기 견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아직 확인해 봐야 된다. 하반기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전 저가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요. 근데 지금 당장 접근하자 떨어지는 판단을 받지 말자. 자, 투자 전략이 이렇습니다. IT 반도체에서 BT로 이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 지금 IT인데 지금 당장 떨어진 칼날을 받는 게 아니라 BT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저점 잡는 거 확인하고 다시 IT를 저가 매수하신 전략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IT 반도체에서 비메모리하고 OLED는 괜찮아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괜찮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OLED 괜찮아요. 그래서 이쪽 업종으로 좀 보자.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은 삼성전자 사옥으로 갔잖아요. 네. 이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액이 다시 나올 수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다음에 성장성 실적을 동반한 2차 전지에서는 동박 소재 장비주 위주로 관심을 갖자. 차라리 이쪽 섹터를 좀 더 보자는 얘기고. 메타버스와 소비주 선별 대응하자. 아까 FNF 얘기 드렸잖아요. 소비주 다시 올라가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다시 볼만한 상황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잠깐 맞춰놓고 IT를 좀 줄여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IT 줄여놓고 저점을 다지는 거 확인하면 그때 저감에서 다시 한번 들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네. 안 꺾일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4에서 밀려봐야 $8에서 밀리면 $4인데 지금 $4 갑자기 CF가 생각나는데 여튼간에 $4에서 밀려봐야 얼마나 밀리겠냐는 거예요. 저는 밀려봐야 얼마나 밀리겠냐는 거예요. DDR5 나오면 또 가격 바뀔 건데 하반기에 DDR5 나오는데요. 제 모건 스탠리도 끝까지 탐사 추적할게요. 제가. 네. 과연 얘네 리포트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제가 이 방송을 1년 뒤까지 하고 있다면 결과는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반기만 돼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 내용은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 더 자세하게 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뒤에 증시 일정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증시 일정 같은 경우에 노란톡에 다시 올려주시죠. 네, 노란톡에 항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증시 일정은 노란톡은 왜 증시 일정 왜 방송에서 안 하냐? 노란톡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매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밤 주제백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주린이 분들께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